예, 오늘은 심우섭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문화체육부 장관님, 이주원 장관님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에 대해서 간담회를 지금 2시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시간 후 1시간 마치고 10분 후식할 때쯤 아마 오실 것 같아요. 그때 오면은 서울의 정보도 다시 보고 그리고 대구 지금 무형문화재 오늘 개관을 오늘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 오셨는지 겸사겸사로 오셨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교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창녕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거 대구 문인협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수필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일찍 오신 분들은 책을 다 한 권 받으셨지요. 뒷단서를 찾아 요 보면은 첫 장을 넘기면은 이분이 지었던 책이 4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상세한 것을 요걸 보십시오.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책도 무료입니다. 감상이 생각하시고 감사님께 일단 큰 박수 보내시면 됩니다. 이 주제도 보면은 지난 KBS 우리말 겨루기에 위원님이 오늘 강사님이 2분 참석을 해가 2번 다 우승을 했어요. 아마 이거 예전에 KBS 옛날 하는 거 봤죠? 예, 오늘 그리고 훌륭한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도전하는 삶이 세상을 바꾸다에 대한 내용. 그러면 지금부터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성병조입니다. 네. 아마 이런 연단에 서시는 분들을 쭉 보시면은 좀 나이가 좀 지긋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좀 착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론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는 실제가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제 나이는 50인생이니까 지금 나이는 72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은 신앙부 운동의 초창기에 제가 직접 참여도 했고 우리 서정학 이사장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하고 다음 1시간, 2시간을 할 텐데 좀 재미있게 즐겁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 강의 시간 동안에는 이 여셨던 분들 쭉 강의할 때 보면 휴대폰 벨이 막 울리는데 벨 울리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데 벨이 울린다는 것은 나이 들었다는 그 표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멀리 있는 이론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은 여러분들께 제 자랑처럼 비칠는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같은 나이에서는 앞으로 할 미래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지나온 이야기들을 더듬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거의 평생을 거의 살고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이라든지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인형들은 아닙니다. 다만 성병조라는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삶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한번 더듬어 보시는 것도 의의가 있는 거 아니냐. 정말 그런 의미에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부 운동본부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은 저는 초기에 신앙부 운동본부에 몸을 담아서
서정학 이사장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이런 시기에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 여제 드신 분들은 MRA 운동을 아실 거예요. 모랄 리암먼트 무브, 리암먼트. 옛날 안호상 박사가 60년대간 주장한 게 있습니다. 나라의 정신이 피폐하고 부정이 횡행하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주장한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새로운 사회 건설이에요. 그게 쭉 지나가서 2005년도에 서정학 이사장님이 신한국 추진운동본부를 결성을 하고 이 활동을 벌일 때 저는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학자들은 말을 하고 글을 쓰면서 남들을 비방하고 비판은 많아지만도 과연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문자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지를 못하면서 전부 다 잘해요. 요새 젊은 청소년의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손가락질할 거 하나도 없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 많겠습니다만 학교의 문제 학생을 살펴보면 문제의 부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혼 부모라든지 아버지가 엄마를 구타했다든지 술 먹고 행패를 부른다든지 집에서 자녀들을 구타한다든지 전부 다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끊임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합니까? 비난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과연 우리 스스로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신한국 추진 본부의 활동은 시적절한 것이다. 정말 서정학 이사장님이 성견 지명도 있으시고 우리 사회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앞서 계신다. 우리 앞서 자료에도 제가 해놨습니다만 신한국 운동 헌장에 4대 간증이 나옵니다. 첫째 헌장에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통일대한 대한민국의 건설이에요. 정의로운 사회 구현입니다. 우리가 정치계나 교육계나 언론계나 법조계를 바라볼 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다고 우리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를 밖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돌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자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서 이사장님의 활동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경력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오래 있었고 언론사에도 있었고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도 했고 또 교육에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한 저로서는 정말 서 이사장님의 뜻을 이렇게 교육장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계의 활동도 알고 있고 또 저는 그래서는 문의이기 때문에 문화계의 활동들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로 그동안 게 한 45년 됩니다. 또 제가 글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그래서 서정학 이사님의 뜻을 저는 조선일보에 한번 게재하고 싶었어요. 조선 칼럼이라는 난이 있습니다만 그 조선일보는 거대한 언론사답게 접근이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작품을 써서 조선일보에 기고를 하면은 칼럼으로 선택돼가지고 조선일보에 칼럼 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조선일보에 치고 성경적으로 쳐버리면은 조선일보에 쓴 칼럼이 쫙 다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소개도 두 번째 재판 이야기 나오죠. 조선일보 칼럼이에요. 그래서 서준학 이사장님의 뜻을 저는 조선일보에 한번 게재하고 싶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나가는 매일신문에 그 정국진 기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은 바로 이면에 나와 있죠. 이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게재됐어요. 여기에 정국진 기자한테 제가 연락해가지고 우리 서 이사장님을 한번 인터뷰를 하기를 내가 권유를 했습니다. 기자들도 보는 분들마다 평가가 다 달라요. 어떤 분도 기자 그러면 전부 다 기레기다, 기자 쓰레기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만난 조선일보나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 기자들은 정말 기자다운 기자들입니다. 기자답지 않은 기자는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가짜배기 기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통한 기자들은 언론에 투철하고 정론 직필에 매진하는 겁니다. 여기 이름 나와 있죠. 정국진 기자입니다. 내가 이런 분이 계시니까 한번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기자들은 그런 촉감이 있습니다. 우리 서장 이사장 하면 인터넷에서 찾고 또 제가 기본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인터뷰한 내용이 매일신문 전면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정욱진 기자가 그분은 정치부에서 서울서 차장을 하다가 대구에 왔는데 이제 우리 이사장님과 만나기로 한데 이사장님하고 날짜를 정했죠. 정하고 그 이사장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사장님께서 그 성선생도 좀 동참을 하라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정욱진 차장하고 저하고 이사장님은 서있어 안에 저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이사장님의 뜻을 쭉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뜻을 이렇게 잘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국진 차장의 그 기자적인 자질이 너무나 출중합니다. 정국진 차장이 지금 이제 대구 본부장 하고 있어요. 글을 너무나 잘 썼고 자기가 지어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장의 뜻을 고선에 담았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신문을 나고 나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보고 성수재 이래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좀 살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사장님이 금일봉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기자들은 돈 주고 받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이 창녕인데 창녕에 우리 집에 취재온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13일도 들어가니까 뭐 아주 극소수의 양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살비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사장님이 금일봉을 주시더라고요. 정국진 차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자 답변이 뭔지 압니까? 내가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그 후에 이사장님한테 이야기 안 드렸습니다. 성선생님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막말로 하면은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언론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돈을 쓴다든지 이런 데 기생하는 기자는 기자가 아닙니다. 내가 정욱진 차장 이야기 지금 대구 본부장인데 왜 이 기자 이야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감사한 인사만 받겠습니다. 식사라도 하잖아요. 안 해요. 왜? 이렇게 작은데 신경 쓰는 기자들은 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작든 크든 부정의 결탁이 되고 나면은 부메랑이 돼가지고 전부 다 발목 잡혀 들어갑니다. 우리 정치인들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자의 정신도 고맙고 서정학 이사장님의 뜻을 매일신문 전면으로 이렇게 게재한 것도 고맙고 또 글의 내용이 정말 나설 수 있는 분이 나서셨다. 9988 빛나는 실버 신한국 운동 펼치는 서정학 씨 밑에 부정부패 판치는 대한민국 정신개혁 필요하다. 캐치프레이즈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 이사장님 뜻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제가 공개를 합니다.
그래 이사장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봉투 이사장님한테 안내해드렸어요. 만약에 내 나쁜 놈이 같으면 좋다 하고 내가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떳떳하게 살지는 않으면은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나는 글을 씁니다마는 말을 하고 글 쓰는 사람 중에서 행동 뒷받침 안 되는 사람은 나 취급 안 합니다. 번질하게 글만 쓰고 행동은 개파자인 개차반인 사람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내가 답변 물으실 거예요. 그럼 성경이 당신 어떠냐? 나중에 이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신은 하루쯤 된 게 아닙니다. 또 신앙운동과 관계된 이야기를 더 드립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 자료의 제부에 보면은 큰 1번에 3번 조선일보와 조갑제 다음에 매일신문과 서정학 이사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갑제 씨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보수 우파의 최고 원인자 아닙니까?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하고 조갑제 대표그럽니다. 우리 국내에서 최고로 존경하잖아요. 좌파들은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신한국 운동이 결성되고 제일 먼저 초청한 분이 조갑제 대표입니다. 조갑제 닷컴 대표 겸 얼마 전에 이승만 6.25 때 다부동 전투 그게 동상 백선엽 장군 동상 기념 추진위원장 했어요. 조갑제 씨. 조갑제 그 대표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모이잖아요. 제일 처음 우리 모신 분이 조갑제 대표 2015년 10월 4일 2005년 2월에 우리가 출범을 했고 2015년 2월에 출범했고 2015년 10월에 모셨으니까 제1회 모신 분이에요. 그랜드 호텔에서. 조갑제 대표가 되게 모시기 어려워요. 그랜드를 못했지만 인산이네요. 우리 추계한 거는 550명이에요. 이번에도 그랜드 호텔 얼마 전에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550명 거리면은 복도에도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조갑제 대표가 왔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나마도 조갑제 대표는 제가 언론을 아니까 제가 모셔야 되겠다. 식사를 하는데 전부 다 줄 서 있는데 채찍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조갑제 대표라고 채찍이 합니까? 그럼 내가 끝에서 모시고 결국 내가 와가지고 식사를 받았어요. 먹을 데가 있습니까? 자리 다 차지해버렸는데 저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둘이서 먹었어요. 그나마도 누군가는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모셨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냥 얼굴만 보고 식사할 수가 없잖아요. 조갑제 대표가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퇴직했잖아요. 조선일보의 출신들이 조우회라고 조선일보 출신 그 우회를 돈독하는 모임이 조우회가 있는데 조갑제 대표는 잘 참석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참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우회 연말에 연초에 하고 나면은 그 참석한 명단을 제가 다 봅니다. 조선일보 기자들한테 거의 다 합니다. 개별적으로 만난 사람도 있지 왜? 한 40~50년 조선일보만 읽으니까. 물론 내가 매일신문하고 영화일보 신문을 3개 있습니다만은 그 매일신문 영화일보 기자들도 거의 다래요. 만난 사람도 있지만 그 조선일보 사람은 내가 아는 게 내가 또 조선일보 칼럼을 많이 썼으니까 그 조합조 대표하고 식사를 쪼그려 하면서 그냥 이거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 조합조 대표한테 그 이야기한 거예요. 조선일보 이야기해줘야 되잖아요. 조선일보 내가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내가 공개를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최고의 구독자를 자랑하는 조선일보 국내 최고 아닙니까? 조선일보의 중요한 걸 내가 2개를 바꿨어요. 예, 그대로 공개를 합니다. 조갑제 대표한테 그 얘기를 해요. 조선일보를 보면서 독자로서 너무나 기분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은 유심히 보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 지금 제일 뒷면에 오피니언 면이 있어요. 우측에 사설이 있고 오피니언 면에는 외부 그 교수라든지 전문가의 글을 싣는 면이 있습니다. 그 지금 오피니언 면 그럽니다. 양면. 오피니언 면 제일 하단이나 예전에 조선일보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피니언면에 외부 필자 글을 딱 칼럼을 쓰고 나면 칼럼 제일 밑에다 뭐 썼는지 혹시 아는 분 있어요?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논조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는 분이라 그러면 신문을 열심히 보는 분이에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신문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외부 필자 같으면 외부 필자의 성향이 있을 테고, 조선일보 같으면 좌파 칼럼니스트의 글을 안 씻습니다. 자기 신문사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 그 청탁을 하면은 글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조선일보 논조하고 비슷합니다. 조선일보에다가 그 윤 대통령 공격하는 이런 거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칼럼 밑에다가 외부 필자의 글은 본사의 논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독자로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거대한 조선일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칼럼은 쓰는 분의 그 취향이 담겨야 되는 것이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일보하고 논조가 똑같다 그러면 기자들 막 글을 쓰지 외국 필자들은 청탁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밑에도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 야, 조선일보 너무 시간. 그 조선일보뿐이 아니라 동아일보, 중앙일보. 중앙에서 하고 나니 지방지도 처음부터 거의 다 쓰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우리 독자들은 예의가 아니다. 읽을 때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걸 우리 확대해서 뭔가 하면 본 칼럼 내용은 칼럼의 일부 내용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죠? 힘 빠지는 소리예요.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기분 나쁜 게 조선일보는 워낙 유명한 신문이 되다 보니까 부업난 있잖아요. 부업난. 우리 지방에는 부업난 매일 실리지 않아요. 조선일보 옛날에 많이 실릴 때는 한 20개씩 실렸어요. 부업난 있잖아요. 부고 있죠. 그거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내 이야기하면 놀랄 거예요. 그거를 순서를 어떻게 나냐. 돌아가신 분이 나오든 자녀가 나오든 가나다 순으로 가야 되는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갑니까? 부업난에 20명이 나오면은 송씨나 허씨나 하씨나 뭐 김씨나 이 섞여 있으면은 그래도 자기 지인을 본다든지 보면은 가나다 순으로 되면 보기가 편하잖아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 이런 생각이 왜 나오는지는 좀 후에 이야기 나옵니다. 나는 사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 못마땅하고 다수의 불이익을 주는 데서는 저는 거의 참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조선일보라도 한번 내가 붙어봐야 되겠다. 지금 이야기는 한 15년 전 이야기예요. 조선일보의 장문을 편지를 썼어요. 요새는 기자의 그 이메일이 안 나오는데 옛날에 이메일이 그 칼럼이나 그걸 하단에 있어요. 매일신문까지 요새도 그 이메일이 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에 글을 보냈어요. 그 외부 필자의 글은 요것만 하나 하려고 하니까 부업난도 걸리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답한지를 보기 위해서 장문으로 글을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 거대하잖아요. 제 이야기에 반응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정말 타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조선일보 공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글 속에 이런 거 했습니다. 내가 외국 신문도 보는데 외국이 유행하면 영어를 하니까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요미우리 어느 외국 신문도 이런 식으로 하는 데 있느냐 말이야. 조선일보 국내 최고 신문하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나 말이야. 그럼 왜 하는 거 하면은 이겁니다. 만약에 그 글로 인해서 상업적인 고소 고발이 들어가면은 그거를 써놓음을 해가지고 연피하는 겁니다. 좀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얘기죠. 얌삽한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조선일보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상당히 강하게 내보냈어요. 일정이 기한이 지나서 그 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를 일단 받아들인 겁니다. 저에서. 내 이야기가 엉터리 없는 것 같으면
대꾸도 안 했을 거예요. 그 조선일보가 만약에 외부 필자의 이걸 뺀다 그러면은 국내 신문도 따라서 다 뺄 것이다. 얍삽하게 말이야 소송에 말릴까 싶어서 그게 급이라가 대조선일보에서 그때 이런 식으로 안 해. 조선 한번 먹었죠. 그것도 정당한 이야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편지 전화가 와가지고 한 6개월 후에 완전히 다 조치가 돼서 외국 필자 그럼 완전 빠져버렸어요. 부업나 가다손으로 다 바뀌었어요. 대단하잖아요. 우리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내 이야기 들으면 내가 바로 선배님합니다. 네. 자기들이 생각보다 내가 했잖아요. 국내 최고 구대한 조선일보예요. 대단하잖아요.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네. 나는 이거를 기회가 닿으면 자신이에요. 조갑재 대표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방문에서 조갑재 대표 놀라는 거예요. 얘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 사람 뭐 이런 데 있어요. 대단한 눈을 갖고 있구나. 또 조선일보를 한 4, 50년 보니까 조선일보를 거쳐간 기자들 다 압니다. 내가 논술에 이름 다 알아요. 뭐 최청림이라든지 뭐 이거 또 교육계 출입하는 그 논술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또 출신 같잖아요. 그래 이따 없이 저 기자들이 내한테 그럽니다. 성선배인 거예요. 네. 언론을 그래 오랫동안 접촉을 했고 언론에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 조갑재 대표가 내본 뭘 하는가. 성선생님 정말 좋은 일 했습니다. 이참에 나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갑재 대표 내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놀랍니다. 아까 전에 조갑재 대표 얘기했잖아요. 조갑재 대표가 조선일보 나와가지고 그 후에 조후에 모임회 같은데 조갑재 씨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선일보 출신으로서 조선일보에 자기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니까 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뭘 부탁하느냐? 선생님 두 가지 한 김에 저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요새 신문에 한문을 안 쓰잖아요. 한문을 좀 변경해달라고 부탁해달래요. 한문을 다 쓰면 안 돼요. 한문이 꼭 들어갈 때는 지명, 이름 이건 한문이 들어가야 돼요. 또 한글로서 놓으면 해석이 각양각색이 되는 경우는 발로서 한문 넣어주니 맞아요. 조갑재 대표 그 이야기를 하네요. 뭐. 그 이야기 듣고 나니 고맙긴 한데 과연 내 입으로 그게 되겠느냐? 그걸 한번 내 기회 닿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은 제가 접촉 못했어요. 그거는 조선일보에서 상당히 그래 또 국가적인 실체가 또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 조갑재 대표가 그때 왔을 때 우리에 대한 그 인상이 너무나 바뀌었고 그때 전체 그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내 이야기를 했는데 보내준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갑재 대표를 만나고 또 그 분위기를 속에서 또 동대문까지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부랴부랴 이사장에 말씀드려가지고 이사장 우리 기사 차장 나와있죠. 조갑재 대표를 동대문까지 이사장 차로 모셔드렸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우리 의존을 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예의잖아요. 저 여기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강의라고 했는데 벨이 막 울린다든지 막 잡담을 한다 이러면은 강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듯이 정말 이런 우리 기본적인 예의나 염치나 도덕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저 체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열간 거 있죠? 하나하나가 내가 체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저는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한 분도 있죠. 저는 이런 별난 의식이 싹튼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의 충격이나 그 경험은 평생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 몇세 뭐 70대 되시더라도 우리 어릴 때의 기억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의 사고가 지금 돌아보면은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평생을 정도로만 걸었느냐? 정의로운 경사네. 여기 시부서 씨 나오면은 여기 문예배 같이 와서 얘를 알아요. 대학 때부터 알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도 거짓말이 할 수가 없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뭐 그런 대로 참신했죠.
막 거리가 멀어도 우리 많이 걸어 다니고 했죠. 1학년 때 우리가 초등학교 시골에서는 보면은 나이 차이가 3살 차이도 있어요. 뭐 집에 놀다가 들어온 사람은 내가 7살이면 한 10살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도 하고 좀 착실해서 나는 그때는 1학년 때는 그 몸집도 좀 작고 이랬는데 아주 그 불안스러운 동료가 하나 있었어요. 덩치도 크고 우리가 나이 3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반 학생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옛날에 경험하셔서 그 시골 그 학교에 그 마룻바닥에 초칠 많이 했잖아요. 예, 청소한 대신 초칠. 초칠하면 막 미끄럼다시 쫙 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얘는 불안스러우면서 우리 반 학생들을 틈만 나면 때리 패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막 이게 쌓이기 시작하는데 나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저런 인간이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저런 어떤 가치가 있느냐? 나는 몸집이 작으니까 나 도리가 없잖아요. 청소도 안 하고 내 돌아면서 아이들 그 아스파리 건다 하죠. 다리 탁 걷으면 탁탁 넘어지고 이런 거예요. 볼 때마다 나는 불에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저런 인간인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라도 좀 조져야겠다. 그게 법적으로는 나쁜 사람이죠. 정의라는 차원에서는 나는 도저히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학년 학기 말 종업식이 끝나고 대청소를 하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벼러 왔으니까 옆에 친구가 막대기를 치고 있었는데 막대기를 받아내 폈어요. 그대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럼 죽을 줄 뭐 그것도 모르고 때린 거예요. 그동안 쌓인 그 감정 때문에 저런 인간인 같으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 때리는데 상당히 심하게 사고 났어요. 여기 상당히 심하게 났습니다. 전화기 누구예요? 그저 아까 내가 부탁 드렸는데 여자들 분들은 울리면 안 돼요. 예, 밖에 나가시든지 좀 꺼주시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일을 저질른 거예요. 근데 맞게 때리세요. 왼쪽이에요. 근데 찢어졌어요. 상당히 위험하죠. 나는 그걸 뭐 살살 뺐다, 뭐 쉐이크 뗄도 없이 무의식 중에 했는데 그게 일파만파로 번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야 병원에 가고 치료를 하고 그게 상당히 심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같으면 법정이 14세를 이하니까 법정이 제면 우리 아이들이 지지를 않습니다. 이 어른들의 법적 문제를 비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칙에 의거해가지고 저를 정학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교에 정학 당할 수밖에 없죠. 그 애는 치료를 하고 다시 학교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법정 소송 문제를 저쪽에 제기해가지고 계속 소송으로 비화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학교를 못 나가고 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시골에 부모님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우리 오촌 아이시더라고 예 법정에 다니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그 집달리 아시죠? 그저 사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손불이라든지 전부 다 잡딱지를 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법적인 내용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전부 우리 집 다 살았다 이거죠. 아버지도 내 분리다니면서 농사 제대로 못 짓잖아요. 저는 뭐 했냐?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지게지고 농사 일하고 나무짐지고 그래도 언젠가는 이제 학교로 돌아가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마을을 지나는 학생들한테 저녁에 돌아가는 학생들 노트를 제가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뺏기 쓰죠. 왜? 학교 들어가면 안 쳐져야 되니까 계속 그러면서 그 친구들 볼 때도 상당히 좀 미안하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내 성격을 아니까 얘를 나무라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가 법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 성수로 끝났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들어오라 할 때도 저는 가지
그야 같이 짓질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농사를 1년 동안 지으면서 내 지게면 그 당시 뉴욕가도 좀 없었어요. 지게 지고 내 일하면서 내 머릿속에 생각한 건 그때 어른다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세 가지 뚜렷한 겁니다. 나는 평생 정의롭게 산다. 나는 평생 주먹질 안 한다. 다음에 부지런하게 산다. 다음에 반성하며 산다. 지금까지 그게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지으면서 생각한 거는 다시 학교로 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학교에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다진 거는 나는 학교만 다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나 평생 나는 욕심 부리지 않는다. 정말 교복이 얼마나 부러운지 다시 학교로 갈 거라는 건 난 상상을 못한 거예요. 집에 그렇게 일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내가 나쁜 짓은 그뭐 태성이 나쁜 짓이죠. 과정을 따지면 저한테 욕할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 친구는 아직도 욕하고 있어요. 옛날보다 안 바뀌었다는 얘기 듣거든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날 무렵 돼가지고 학교에 복학하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게 됐어요. 창녕에서 현보고 전화하겠습니다. 2학년 때 우리 집에서 정확한 거리는 12km입니다. 옛날 비포장도 아닙니까? 학교 가는 것만 나는 고마운데 내가 무슨 불평합니까? 자전거로 12km 통학을 했습니다. 처음 다 잘 봤죠. 마구선으로 마산과 대구 간에 도로입니다. 창녕쪽에서 기문까지 합니다. 12km를 매일 왕복을 하니까 매일 60리 달리잖아요. 자전거 타면 얼마 걸리? 딱 50분 걸려요. 지금 시간대가 그 당시에 다녔던 도로도 머릿속에 나타납니다. 왜? 자전거가 길 가로다니면 자전거 길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보름 되면 또 배로다가 또 자갈 다 모아버립니다. 그럼 또 가기 어렵죠. 그렇게 자전거로 제가 2학년 3학년 2년을 통화를 했어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6년 내 기억을 하고 중학교 자전거로 60리 왕복하면서도 한 번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자전거 펑크하면 자전거 놔놓고 학교 뛰어버립니다. 그 타이어 자전거 점에 몇 개나 보고 뛰어버립니다.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때 지난해 따지면은 학교를 못 가는 친구가 학교로 가게 되는데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자전거 다 탑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2학년 정원학과가 내가 그쪽 현봉 출신도 지금 안 보는 것 같은데 총학생회 생활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동안 총학생회 중학교 2학년 전국가가 총학생회 생활하니까 그쪽 지역 친구들이 저 친구는 1학년부터 다녔다는 2학년부터 와가지고 총학생회 자고 하는데 총학생회 회장이 그런 게 없어요. 2학년 들어와가지고 왜 회장이 안 됩니까? 그래도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렇게 12km를 자전거를 통학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다리가 무지무지하게 튼튼해진 거예요. 정말 다리 튼튼해진 거예요. 이 다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저녁에 집에 오면은 저녁만 먹으면은 콜라 떨어지죠. 피곤하니까. 이거는 뭐 피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학년에도 이게 우리 경상도는 못하니까 작았어요. 한참 안 컸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틈이 없잖아요. 내가 할머니하고 둘이 잠을 잤는데 할머니한테 사정을 하는데 제발 새벽에 좀 깨워달라. 옛날 책이 없어지니까 교회 종소리가 4시 반에 울려요. 교회 종소리 울릴 때 내 깨워달라. 이 손자를 할머니가 잘 안 깨워줘요. 그 본인이 자는데 피곤해 자는데 처음에 깨워봤더니 좀 다시 하기도 하고요. 막 행패를 부르는 거지. 공부는 해야 되는데 안 깨워준 데 대해서 막 행패도 부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할머니가 서서히 끼워줬는데 4시에 일어났잖아요. 세수하고 잠을 깨려가면 찬물 세수하고 또 뛰댕겨야 되죠. 짧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4시에 일어난 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60년 됐어요. 대부분에는 이거는 신문에도 전화로 다 나온 이야기예요. 신문 매장 오면 다 알아요. 대부분에 1200명인데 내가 4시에 일어나는 거는 볼상 거의 없어요. 왜? 작품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혹시 들어봤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안 보냅니다. 중학교 때는 새벽에 공부를 했지만 그 후에는 일어나면은 조깅입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 뛰고 공부를 하고. 요새는 뭐냐? 일어나면은 너무 어두울 때는 안 합니다. 옛날에는 4시에 막 운동을 하는데 위험하잖아요. 요새는 조금 밝은 분이 요새 한 6시 한 20분 돼서 나옵니다. 운동을 하고 신문을 읽잖아요. 신문 3개 읽습니다. 조선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신문 3개는 시간 오래 걸리죠. 또 책을 읽고 글을 쓰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뛰면은 뭘 생각해요? 어제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다는 구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 강의 때문에 어제 그저께 꿈도 꿨어요. 강의하는 꿈 꿨어요. 아, 강의 정말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이 강의하는 걸 꿈꾸면은 막 청산 뉴스를 막 강의합니다. 얼마 전에 영어 회화도 꿈꿨어요. 미국인들 만나가 막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이 좀 들었지만요, 외국인 만나면 그거 안 됩니다. 영어 그대로 붙습니다. 왜? 용기가 있잖아요. 오늘 도전하는 삶이 세상을 바꾼다. 혹시 영어 전공하신 분 영어를 한번 해보시랍니까? 도전하는 삶이 세상을 바꾼다. 도전은 챌린징이에요. Challenging life changes the world. 도전하는 삶이 세상을 바꾼다. 영어를 자꾸 내가 접속을 하죠. 영어를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꿈에 영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외국인 저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가이드 다 했잖아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니까 내가 파크 골프를 저기 했는데 파크 골프 6달 동안 5월부터 10월까지 새벽 5시에 문 열고 안내 내가 다 했잖아요. 매일 새벽 5시에 6개월 하는 게 10월 같습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무보수에 내가 내 수성구 파크 골프 협회 임원을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매일 5시에 나가지고 문 열어주고 입장하는 분 안내하고.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놀면서 마음에 다진 게 지금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어요. 그때의 그 내 사정을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불평 불만 해본 적 없습니다. 내 와이프한테 묻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이般적에 속하는데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냐고. 내보고 묻더라고. 나는 내만큼 행복한 사람이 좀 드물다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난 자신 있게 해결합니다. 우리가 행복이 결여된 사람은 욕심이라는 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욕심을 빼버리면은 행복은 저절로 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러한 정신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저 술, 담배 전혀 안 합니다. 술 왜 안 먹느냐? 시골에서 밀주 단속 오는 사람들이 하도 밉고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는 간섭 받으면서 술 안 마신다. 평생 안 먹기로 어릴 때 작정이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되고 있어요. 술을 안 먹습니다. 술을 안 먹으니까 맛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술, 담배 안 하고 나중에 이야기한다면 돈 문제, 여자 문제 생각나다면 세상 제일 무슨 하나도 없어요. 남자가 술 안 먹으면 실수 안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너지자면 남자 지금 돈 문제, 여자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여자 문제 자신 있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대학 1학년 때 배웠는데 나중에 나왔다면 경북대 김성기 교수가 다이제스트 강의 여기 교육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삼두동 집에서 하면서 그분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결혼할 때까지 참으라. 나중에 결혼하면은 너무 먼대로 한다. 돈 문제, 여자 문제는 어느 때 어느 장소라도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 나 자신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TV 출연이라든지 라디오 출연, 칼럼을 쓴다든지 이런 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제일 먼저 예를 한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날 버스를 타고 갑니다. 비가 오는 날이에요. 우산을 접고 그날도 이제 강의하러 가는 날이에요. 제일 뒷자리에서 보니까 할머니가 한 분 타는데 할머니가 자리에 앉기 전에 버스 출발해버렸어요. 할머니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에 미끄러운데
픽닉이 쳤어요. 이동대 쳤어요. 나는 그때부터 기사를 보는 거예요. 기사가 어떻게 하는지. 기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머니 왜 빨리 안 하고 홀면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 기사는 손 좀 많이 낸다. 손보다 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 양반은 누군가는 나서서 조금 고쳐줘야 되겠다. 근데 할머니 누워졌을 때 옆에 남자분이 구축을 해가지고 자리에 앉혔어요. 앉았을 때 기사가 한 이야기예요. 도저히 나는 그 기사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정류소에 내려있었는데 기사를 불러 세웠어요. 기사 양반, 당신은 부모도 없어요. 당신 부모 없어요. 부모 같은 분한테 당신이 잘못한 거를 왜 저 할머니를 나무랍니까? 정말 당신은 기사로 자격이 없다. 당신 이름 되는 이 강이 나오면 금방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내 조용히 가지고 이름 되는 이름 적어요. 전화번호 되는 전화번호 적어요. 그 무슨 교통 같은 이름은 내가 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성명조 휴대폰 적어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전해준 겁니다. 할머니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면은 우유증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병원에 가시고 할 때 이 기사한테 연락해라. 기사가 딴소리 하거든 내 증인이 내줄 테니까 내한테 전하시라. 할머니한테 전해준 거예요. 기사한테 전했어요. 아니 앞으로 그래 하지 말라고. 만약 기사가 그때 내 말을 안 들었다 하면은 난 2단계 제거하는 거예요. 그 경찰서나 파출소 앞에 차를 씌워올릴 거예요. 이런 사람 그때 집어넣어야 돼요.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그 쪽지 주고 나서 한 달쯤 지났나? 일요일날 우리 아주머니 전화가 왔어요. 성경교 선생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할머니한테 그 전화번호를 주셨죠. 준 적이 있다. 정말 선생님 덕분에 우리 엄마가 일주일 입원하고 나오셨는데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 내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잖아 기사를. 기사 딴소리하면 내 정인이 써주겠다. 나 시간을 할애했다는 그런 사람 좀 조지겠다. 그런 사람이 기사는 내를 알아보는 거야. 저 사람 대충해가 안 될 사람이다. 그래야 그 아주머니가 정말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면 그 식사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말만으로도 너무나 고맙다. 제가 그냥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 이후에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다 소개를 못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이야기 드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스 속에서 그런 모습을 봤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누가 답변 한번 하시죠? 누가 자신 있는 분 답변 한번 하시죠? 제가 지금 할 분 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나서기 좀 어려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 번의 행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요. 여러분 시간항구 운동 나오고 다음에 나오죠. 이게 뭐냐. 변호사 없이 재판정 소문이 나홀로 소송을 들었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성수한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을 절단냈습니다. 판사들 요새 비난받는 판사들 많잖아요. 판사도 판사 가짜는 판사가 있는데 조선일보 칼럼 썼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황현호 판사 아시죠? 그 우리 이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황현호 부장판사가 대구집에 근무할 때예요. 황 판사도 여기에 나중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내하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거 쓰고 나니까 이거에 대한 반향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또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죠. 이해 못할 경찰관의 실수. 그 영남일보 칼럼입니다. 영남일보 칼럼 쓰고 나서 모 경찰서 교통과장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찰관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유독 공무원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공무원들은 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절대 다수의 시민을 대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내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어느 사람 내한테도 그런다. 아, 이런 거는 보도서 바꿔줘야 되겠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정말 거창한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내한테 쓰러졌는지, 어떤 고위층이 쓰러졌는지 내가 이야기 다 드릴게요. 여기는 실명으로 내 그대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잘하는 분들은 자료가 영전된 분들, 내한테 전화 온 분 많아요. 그 공무원들, 우리 집에 보따리 싸두고 빌려 온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나는 용서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법적인 문제, 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화를 합니다. 말로 통하면 다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이 경찰관 이야기는 말로로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나한테 빌어가지고 당사자 용서는 해줬는데 다수의 경찰관들을 위해서 이 칼럼 쓴 겁니다. 왜? 이런 짓 하는 경찰관들은 이거 보고 좀 넘기라. 그래 이거를 대구 시경에서 찾아가지고 경찰관 날리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또 나중에 보건소 이야기 나옵니다. 보건소장부터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내가 바꿔주문 해가지고 다수의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는 거.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다른 이야기 못 드려도 그런 것들. 이런 거를 바꿔주문 해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안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분 정도 쉬고 정확하게 3시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째 시간에 이야기 잘 들으시면 돈도 좀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돈 버는 이야기도 잘 해드립니다. 돈 버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돈 버는 것도 좀 쉽다지만 정말 돈 버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은 최선의 방패다. 방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러죠. Knowledge is the power. 저는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정말 아는 것이 힘을 뛰어넘어서 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면 손해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바르게 사는 게 돈을 버는 것이고 아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제가 이번 시간에 증명해 드릴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 아이들 그런 이야기 하죠. 태권도 3단하고 유도 3단하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이런 농담들 하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하죠. 유도는 유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도 길로 가야 되고 태권도는 태권도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태권도나 유도 둘이를 제압할 수 있는 건 누구냐? 싸움 3단이 다 이겼습니다. 싸움 3단은 내 실전을 경험했으니까 맞죠? 나는 싸움 3단이에요. 정말입니다. 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에서 사람은 정말 싸움 3단이구나. 유도 3단, 태권도 3단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싸움으로 내 실전을 거쳤으니까. 그렇잖아요. 경찰관들, 공무원들 제 앞에는 벌벌 뜹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그 개장사가 돈에 들어오면 개가 짖지를 못하잖아요. 맞죠? 뱀 장사는 뱀을 앞에 가면 뱀이 꼼짝을 못해요. 소가 모르는 것 같아도 도살장을 하면 소가 다 알잖아요. 감각이 그런 거예요. 내한테 만난 공무원들이나 경찰관들은 내한테 질질 냅니다. 한마디 딱 해보면 나는 급소를 하니까. 이야기를 해보면은 금방 압니다. 공무원이 이런저런 얘기하면 저 친구가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기를 관리받아. 괴롭히를 받아. 용서 안 합니다.
보시던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한 5%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종먹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사회가 너무나 타성에 젖어 있잖아요. 타성에 젖어 있잖아요. 좋은 게 좋다 아닙니까? 내가 오늘 도전이라는 주제를 삼은 거는 뭐냐면, 도전이라는 거는 전에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안 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 안 하는 거를 내가 일을 저지르잖아요. 도전에는 위험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위험 따라오잖아요. 니 가만히 있어서만 니는 본전할 텐데 니 괜하게 해가지고 문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핑계는 많이 대고, 또 저 같은 사람들 많이 들으세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그런 놈들 제일 미워해요. 일급수 청정수에 사는 고기 있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놈들의 하나의 말수단이에요. 물이 깨끗하면 고기가 못 산다. 그놈이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맞죠? 일급수 고기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바른 사회 되려고 하면은 별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직장 초창기에 고통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 술 먹는 놈 천지니까. 회식에 가 술 먹고 다음날 회사 늦게 나오더니 안 나오는 게 자랑이에요. 맞죠? 어릴 때 나는 초창기에, 직장 초창기에 참 여러 상 많았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실수를 안 하잖아요. 술 먹고 실수하는 놈들은 내 실수하니까 내한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같이 실수를 해줘야 똑같은 놈이 되는데 같이 돌아가잖아요. 난 돈 안 먹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 뭉태기를 한 2번 내한테 기회가 있었어요. 주는 놈이 뭘 한지 압니까? 무슨 과장, 무슨 부장, 무슨 다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위안을 받아야 받을 줄 알고 그 받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끼는 거예요. 우리 물기 시작하면 다리 지고 같이 물에 빠지는 거. 그거를 안 받으니까 그 누나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선병주한테는 대충해서 안 되겠다. 이게 암암리에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간부들도 자꾸 경무시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솔직히 적들이 꽤 많아요. 왜? 내같이 깨끗하지 못하는 사람은 적이 되잖아요. 나는. 네 같은 놈하고는 나는 못 살겠다. 왜? 부족을 같이 저질러 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술 먹을 때마다 내를 끌고 막 여자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사고 치러 같이 사고 치자고. 정신 말짱한데 그게 또 되는 사람 되지 안 되는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런 고난을 경험한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조선일보 이야기입니다. 최홍석 차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으로 있을 때 그 기자 수첩에 글을 썼어요. 뭐야? 술 못 마셔. 죄송합니다. 내가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 두 군데 칼럼을 내가 다 썼어요. 매일신문은 매일춘추 8번 쓰고, 영남일보는 문화다산 그것도 9번 쓰고, 제일 처음 내가 들어가는 제목 8번 내지 9번 쓸 때 거의 머릿속에 고착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 들어가는 건 신문 예산입니다. 요즘도 신문이 있습니까? 신문을 워낙 좋아하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내가 덕질하니까 술 잘 먹는 줄 알고, 얘가 술 피하는 줄 알고 술 잘 먹으면서 아무런 생각 못 받거든요. 제일 마지막에는 크리스마스 좀 가까워져야 돼. 술 못 마셔 죄송합니다. 그 칼럼을 꼭 썼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최홍석 차장이 칼럼 썼길래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또 내가 메일을 보냈잖아요. 글을 청장한테 어떻게 니하고 똑같으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최홍석 차장이 또 답이 왔어요. 니한테. 와, 내 글에 공감해주는 분이 누구 같다 그러면서 그 글 속에 뭘 써냐. 우리 전에 육선 의원 뭐 있죠? 국회의원 요새는 안 하고 있고 그 형제들 다 국회의원. 조순영 의원. 예, 조순영 의원이 그 최홍석 차장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그분은 이제 요새 국회의원 안 하잖아요. 최 차장. 젊은 친구가 이렇게 용기 있는 글을 썼는데 너무 고맙다. 내가 밥을 사겠다. 나는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술을 못 마셔가지고 국회의원 나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만큼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고통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최홍섭 차장이 글을 내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나 최홍섭 차장은 삼성연구소 상무하고 요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술 안 마시는 사람들도 요새는 살 수 있잖아요. 이 술을 안 마신다는 거는 뭐 어떤 면에서 장단점이 있죠. 남자가 술 못 마셔가지고 무슨 재밌나 이런 얘기 하는데 실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래서 그런 어떤 술을 못 마시는 그런 시기를 저는 뭐 잘 지난 그런 셈이 되죠.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중에서 먼저 앞에 재판장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처음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 개인적인 문제는 난 접근 안 합니다. 네, 내 개인의 이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공익에 해야가 되는 것. 첫째는 그 담당자와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경우에는 글을 쓰니까 글 쓰는 게 참 좋구나. 칼럼을 쓰죠. 글을 써요.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시고 다음 장에 설교장 치시면 제 사진이 한 350개, 400개 정도 나와요. 글도 20페이지, 30페이지 나와요. 이 글 쓴다는 게 무섭다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고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칼럼을 통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저 소송을 들어갑니다. 내가 법적인 지식이 없는 동안은 민사소송을 3번 다 승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싸움이 3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얘한테 질질 맸어요. 내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싸움이 3단이니까 유도 3단, 태국 3단 내한테 진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 나오는 소송 이야기 나오죠.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민사소송 중에서 제일 먼저 내가 그런 게 이겁니다. 하도 내가 억울해가지고 내 개인적인 문제로 소송 걸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 이야기는 바로 밝히죠. 우리 친척이 아니고 장모님 사건입니다. 그 우리 보면 사회에 노인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도 있습니다. 그 노인대학에서 그 스승의 울버의 날을 기해가지고 독일 온천에 버스 제대로 온천장에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좀 더 돈을 다 내가지고 교회에서 베푸는 그런 하나의 복지잖아요. 버스 제대로 갔는데 중간 버스가 저 다부동 고개 넘어가지고 내려가면 왼쪽에 못이 있어요. 브레이크 파일이 돼버리게 브레이크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기사의 기지로 왼쪽으로 왔으면 수장이에요. 못에. 그 못이 있습니다. 오른쪽 산에 박아버렸어요. 그 기사는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 전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되니까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적사하시고 대부분이 중상이에요. 우리 장모님은 갈비뼈 3개 나가고 여기 살이 다 떨어져 나왔어요. 아 진짜 큰 사고예요. 전 연세가 많으니까 전부 대형 사고잖아요. 그래 7호군이에요. 7호군에서 수사를 다 하죠. 그래가지고 장모님은 동산병원에 입원했는데 딱 2달 60을 입원했어요. 입원할 때마다 저 와이프도 이제 학교에 재직하고 나는 기업이에요. 퇴근 때마다 둘이서 만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간호하고 그래서 밖에 식사를 하고 또 주차료가 나가고 집에 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그 관광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있더라고요. 그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관광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통보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돈은 제가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너무나 부당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좀 거만하다 그런가요? 하도 이런 일만 하는 놈들이 내놔놓으니까 막 기계식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령하러 오라 됩니다. 야, 내가 듣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능력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했죠. 당신네들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사고의 부위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거 따지고 차등에 있는데 똑같은 돈을 준다 하면은 그 말이 되냐 하니까 그쪽이 답이 억울하면은 소송해서 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소송. 그 전문 변호사예요. 그거는
고문 변호사 있잖아요. 좋다. 나는 이번 기회에 법정 공부 한번 해야 되겠다. 들어갔지 내가. 그래가지고 요 사례는 좀 길더라도 얘기해야 돼.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있더라도 한번 대화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챙겨야 되잖아요. 소장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또 글을 쓰니까 소장을 또 잘 쓰는 거예요. 아니, 저 작가가 되니까 그거 잘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이 작가가 쓴 글은 법적인 에키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법적인 게 별로 없어요. 문학적인 거는 많이 당기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판사 앞에 가면 판사 내구점 듣는 거예요. 왜 법 전문가하고 상의를 안 하고 왔느냐? 그건 변호사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요새는 저 소액 재판이 3천만 원이 올라갔는데 옛날 내한테 2천만 원 이하예요. 그런데 재판장 이거 소액 재판은 좀 젊은 판사들이 관심이에요. 단독 판사예요. 이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그래 장관님 소장을 썼어요. 소장을 쓰려고 하면은 이 자료를 많이 수집해야 돼요. 법적인 문제는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고 증거가 이깁니다. 증거 없으면 다져요. 맞죠? 이게 공부하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건재하신 분들. 아무리 이거 정의고 내가 올바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 자료 없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소장을 쓰고 그 자료 한번 수입하게 되는 그건 인지대만 들어가기 때문에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소장을 좀 분장력이 좋으니까 소장을 길게 썼죠. 그래가지고 소송 제기했죠. 그 인지대로 하니까 그 당시에 내가 한 15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예. 그 변호사님 안 하니까 내가 직접 하니까 나는 원고 대리인이에요. 장모님 우리 처남들이 좀 처남을 대신해가지고 원고 장모님이나 자녀가 되지만은 난 원고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야 증거 자료를 수집하잖아요. 그 보통 이거 할 때 내가 보면은 하나가 끝나려고 하면은 재판장이 한 6번 정도 나가요. 아, 재판장이 처음 나오면 좀 떨리죠. 나갈수록 자꾸 이거 근성이 좀 그 맷집이 커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준비 서면 가면서 한번 재판하면 또 다음에 또 서면 들어가줘야 돼요. 계속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증거 자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연락하니까 교회는 사고 수습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어요. 장로가 대책반장이고 밑에 의사, 간호사 그 사람들 저것도 잘못하면 도의적인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나는 교회는 너무나 고맙다. 대신 이거 소송을 제기하는데 교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해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처음 사고 났을 때 교회 달려가는 이야기부터 그 칠곡 경찰서에서 수사자료 한 거라든지 교회에서 적극 도와주는 거예요. 그 수사자료가 사람이 하나 죽으면은 경찰서에서 끝나는 게 검찰까지 넘어가야 돼요. 검찰에 넘어간 자료 또 다 뽑아냈잖아요. 아는 사람이 덤비면 검찰도 꼼짝 못해요. 다음에 그 관광버스가 동구청관할 안에 있어요. 동구청관에 동구청에 또 자료 다 뽑아냈죠.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관광버스는 차력이 만 10년입니다. 그래 200만 킬로 뛰든 300만 킬로 뛰든 킬로 관계없이 만 10년이에요. 1차에 한해서 연장이 되는데 6개월 연장이 됐다. 6개월 전에 원장 자동차 원포 뒤에다가 그 기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한 번 6개월 봐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검찰 자료 다 했죠. 그런데 교통 그쪽에서는 주장이 뭔가면 안전벨트 매력했는데 안 매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전벨트 매력했는데 안 매면 귀책사기 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좀 검찰 자료 다 뽑아냈잖아요. 칠곡 경찰서에서 수사한 자료에 보니까 안전벨트 매라고 기사가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답변한 사람도 주소하고 나이 다 나와있어요. 사람이 다 나와있어요. 안전벨트 매력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건 자기 사람들 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자동차 운송사업소에서 자동차 법을 뽑으니까 10년을 넘긴 불법차예요. 완벽한 거 잡았잖아요. 불법차예요. 뒤에 기록도 없어요. 자동차 운송 등록사업소 직원들이 놀래가지고 내한테 막 비는 거예요. 나는 당신네들을 나는 욕보일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당신 있는 대로 이야기해라.
동구청 공무원들이고 자들 그것도 소리 지금 살기 달아나는 식으로 다 이거. 저 그때 위법이 나오면 내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재판장이 몇 분 가면서 준비 서면 답변을 할 때마다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왜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를 안 했느냐? 예? 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증거 자료가 있느냐? 그리고 뭐 몇 가지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할 때마다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소송이 끝나고 나서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뒤에도 좀 앉아있어 봤어요.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를 안 했냐? 그 내가 적은 그 준비 서면은 별 재미가 없어요. 왜? 법적인 액기스만 넣으면은 판사가 보기 쉽잖아요. 법적으로 적용되는 거다 지금 난 좀 길잖아요. 문장력이 있으니까 문학적으로 막 쓰니까 그러니 재판장이 내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처남들 한번 불렀어요. 내가 한번 와보라고. 그 재판장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나는 너무나 많이 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남들 볼 때 당장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 선임하든지 우리 소송 포기하자 이런 거예요. 내가 내보고 그래 그래서 지금까지 이랬는데 내가 왜 포기하느냐 말이에요. 마지막 수단으로 내가 이 재판장 한번 쉬어야 되겠다. 반격을 한번 해야 되겠다. 준비를 했어요.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참고로 하시면 돼요. 첫째, 한 5가지 준비했어요. 재판장님은 만날 때마다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거는 변호사 선임 안 했다는 얘기를 애들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내가 몰라서 변호사 선임을 안 합니까? 변호사 선임하면 착수금 300만에 내가 그 성수비 들어가면은 내 돈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변호사 선임합니까? 안 했다고 왜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까? 두 번째, 증거자료는 증거자료 얘기하는데 재판장님은 부모가 돌아갈 지경에 놓여 있는데 돈 챙기려고 영수증 챙기겠습니까 내가? 맞잖아요. 내가 저 돈 이야기할 때는 식당 영수증 같은 거 식당비 같은 거 계산 다 했죠. 그래 돈이 나오니까 또 주차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부모가 돌아가실 지경인데 나중에 소송하기 위해 가지고 그 영수증 챙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판사님은 그래 챙기기에는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것도 이 소액 재판에서 내 같은 사람이 재판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 말이야. 변호사 선생님 다 했고 우리 남는 다 없는데 나 대학원 나온 사람이다. 내 같은 사람이 못하면 누가 하겠느냐.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내를 자꾸 따지느냐고. 내가 이거 외에도 생각이 나는데 한 5개 공개했어요. 재판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쪽 피고 쪽 변호사한테 피고 원고가 저렇게 하는데 왜 그냥 있느냐고. 이거 우지나바는 축하하더라고요. 가전이 개편이잖아요. 저도 나와 변호사 되잖아요. 그 피고 쪽에 전문 변호사에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고하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꼬리 감추는 거예요. 근데 원고 내가 묻더라고요. 피고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원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찾아보면 안 돼요. 그 재판장 증거인이 안 돼. 원고 쪽하고 피고 쪽하고 이게 여러분들 송사해 보시는 거 아니지만 1심에서 끝나야 재판장이 편해요. 그 재판 잘못하면 2심에 항소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자꾸 올라가면 자기도 법과에도 관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뭔가 하면은 조정을 해가지고 둘이 합의해가지고 끝내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그래서 피고 쪽에 꼬리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얘를 위치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 대충 나왔다가 항소하겠다. 그러냐고요. 그래서 나는 고민한 거예요. 이게 내가 재판장을 너무 몰아붙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황인호 판사가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당시 황인호 판사가 10일 형사 10일 부장 판사로 있었어요. 그 황인호 판사는 아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향후 회장하고 그분하고 내가 안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테니스를 일찍부터 했어요. 테니스 코트에 만나면 내하고 죽이 맞아가지고 재판 이야기라도 이런 건 참 많이 합니다. 그 황인호 판사는 내를 잘 압니다. 어쨌든 뭐 선배님 가기도 하고 뭐 형님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황인호 판사는 내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변호사는 아니지만은 싸움 3단이잖아요. 싸움 3단이잖아요. 그럼 황인호 판사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소송할 때 황인호 판사가 일찍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내가 미리 이래 소송한대. 그래가지고 그 재판장을 몰아붙이고 나서 이제 황 판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황현 판사한테 내가 실은 재판 소송을 안 했다. 그래 어제 재판장을 내가 상당히 공격을 했다. 무슨 소송입니까? 소송 이야기는 안 한다. 대충 내가 결론만 이야기할게. 왜 그러냐면 그 현직 판사로 있기 때문에 자기 후배들 판사들 아닙니까? 근데 소상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재판장을 상당히 몰아붙였다. 상당히 심하게 했다. 그러면은 내가 유리하겠는지 불리하겠는지 그걸 물었어요. 황현 판사.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유리하겠어요? 나는 한편 겁도 많이 나는 거예요. 판사도 감정의 동물이니까. 황 판사 뭘 하지 않습니까? 성형한테 절대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지? 나 처음 알았어요. 내가 재판장을 너무나 혼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내가 불리하게 했는데 황인호 부장판사 이야기가 그는 성선배한테 절대 유리합니다. 왜? 거기서 내한테 불리하겠다. 나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그걸 안다는 게 판사가. 항소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걸 재판장 안다는 얘기야. 그 절대적으로 나한테 유리하게 판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당초 보상하겠다는 비용을 3배를 내가 받았어요. 앉아서 책 있잖아요. 박수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저기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일반 민간인으로서 전문 변호사 이겼잖아요. 이긴 걸로만 유쾌한 게 아니고 힘 약한 사람이 힘 센 사람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돈 다 챙겨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로 큰 냉장고 국내 시간주제 우리 집에 장모님이 선물 주고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거만 보면 그때 생각나요. 그 냉장고 큰 거 있잖아요. 대형 냉장고 아직 그대로 건재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글을 쓰니까 이 판사 좀 조제되겠다. 당신 용서 못하겠다. 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내가 제일 불만스러운 게 변호사님이 안 했다고 공격하는 것도 불만스럽지만은 이 소액 재판을 보면요 수백 건을 한시에 다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 대고 막 이러게 돼요. 이 돈 때문에 놈들은 거의 안 나와요. 예, 나하고한테 할 말 없으니까 전부 다 막 넘어가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좀 다투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래 마이크를 멀리 해가지고 몇 번 원고 성소 이래 나가요. 뒤한테 들리지도 않아요. 그거는 재판장이 오래된 습관이에요. 우리같이 평생 한번 갈까 말까 하는 법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 중얼중얼 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재판장이 뭐 인간도 아니고 뭐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얼중얼 그래도 내한테 변호사님한테 내가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 썼잖아요. 조서를 보냈잖아요. 나홀로 소송은 너무 외로워, 너무 서러워. 내 혼자 소송하고 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조선로 칼럼 이거는요. 서울의 판사, 변호사, 이 법조인들 다 보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쓰고 나니까 난리 나쁜 거예요. 뭐냐? 법을 연구하는 서울의 단체에서 이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토론회가 벌어지기도 하고 댓글이 최고로 많았어요. 조선일보 이 글의 댓글이. 그리고 황현우 판사 이걸 어디 가죠? 안동고등학교 동기의 그 홈페이지에 카페에 올렸더라고 이거. 그게 또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황현우 판사가 글쓰록이 이걸 올려놔놓고 성경조 선배는 내가 잘하는 분인데 이번 조선일보 이런 칼럼을 썼는데 내용을 그 황 판사가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주 길게 많이 써요. 그래 다른 친구들이 황 판사한테 얘기만 해요. 현우 니는 글을 너무 길게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단한 이슈가 돼요. 여러분들 길게 꼭 읽어보시고요. 이거 쓰고 나니까 조선일보 전화 왔어요. 법조팀장. 이 법조계 검찰이나 재판 검찰 지법에 이런 고법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조 기자가 한대. 법조 기자가 보통 조선일보한테 한 2~4명 될 거예요. 그 중에 팀장이 있어요. 차장님. 법조 팀장 전화 왔어요. 얘한테. 이 글을 보고 이 재판장 이름 좀 대달라. 이
저 대구 집회 누구냐 이게? 이름 파서 조직부에 된다. 표현이 그대로 된 게 법조팀장. 이런 재판장은 놔둘 수 없다 이거야. 이런 거는 자본장 어떻게 하든지 좀 조져야 된다. 그 내가 판사 이름 내가 가르쳤어. 대신 그 소장 번호를 가르쳤어요. 그 재판하고 보통 소장 번호가 나오잖아요. 요새는 자기 재판을 보려고 하면 소장 번호만 들어가면 못 봅니다. 피고나 원고 이런 것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재판 과정을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재판정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어떻게 판사를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이 약하지만도 내가 재판에 승소를 했고 여기 글 내용에는 내 승소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승소했다 그러면 너무 노골적으로 밝히는 거니까 재판 과정을 지어놨어. 내 승소했다는 얘기는 안 해놨어요. 승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하고 그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기회가 되죠. 아, 판사는 이래서 안 됐구나. 그 변호사들도 보고 막 댓글도 막 저들끼리 막 인터넷에서 싸움이 막 붙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힘없는 사람도 이렇게 좀 이겨야 되잖아요. 정말 나 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정말 힘없는 사람. 그리고 또 내가 저 노동청에 근로감독관을 인정하면서 억울한 사람 너무나 많이 만나는 거예요. 노동청에 오는 사람은요 경찰서에 오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돈을 못 받아서 싸움한 사람이라든지 사업자한테 두드려 맞은 사람이라든지. 내가 근로감독관으로 한 2년 해보니까 옛날에는 사업주가 문제였는데 요새 근로자가 전부 문제예요. 근로자가 악도 근로자예요. 옛날에는 사업주들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로자라는 놈들이 전부 다 사고 다치지 않고 우리가 급여는 퇴직 후 2개월 내에 2주 내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법적으로 핑계대가 돈 받아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로감독관으로서 이야기를 해보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놈을 내가 들어서 다 빼떼기 없이 하고 싶은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주한테 전화해보면 사업주 뭐라 하냐 합니까? 나는 막 경찰에 나는 분리갔어. 나 돈 못 주겠다 이거예요. 이놈들 괴롭힌 거를 보면 막 시간 떨린다 이거예요. 회사를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여자친구가 도망가가 놀다가 실컷 놀다가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전화번호 아니까 안 받아요. 예. 약올릴 때로 약을 나누고 14일 돼가지고 문자 메시지 보냅니다. 며칠 내로 돈을 안 주면은 노동청에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사주가 정말 진짜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 보통 건 아니에요. 나는 노동청의 직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퇴직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에 150명을 모집을 했어요. 민간 조정관 이름으로. 몇 년 지났어요. 민간 조정관 그러면은 근로감독관을 대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원했냐? 전부 다 노동청에서 과장으로 퇴직한 사람들이에요. 정년 퇴직한 사람들 다시 일자리 주는 거예요. 일자리 주는데 나 어떻게 되냐? 나 대기업에서 인사부에 있었으니까 여러 번 양립도 넣는 거라고 해요. 양립도 들어간대. 전부 다 노동청 과장들 들어왔는데 내 혼자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가 찹니다. 어린이 회관 앞에 노동청 있죠?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저기 1층에 있었는데 대기업에 있으면서 경험한 거를 여기서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이 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1층에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오신 분 안 오시긴 하요. 노동청이나 경찰서 같은 데는 그 지역에 표시되어 있어요. 청도 지역도 우리가 다 영천, 청도, 경산, 대구, 중남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표가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근로감독관이 앉아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다 개인 한 가지예요. 사고 뭉치들이에요. 그 노동청에 오는 사람이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즐거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면은 완전히 입맛에 눈이 두리두리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뛰는 거예요. 입구에 들어오면 전부 다 내 불러 어떠는 거예요. 내가 불러가지고 내 자리에서 어디 뭐라느냐 어느 지기냐 그쪽에 배분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노동청에서 과장으로 퇴직한 놈들은 이거 내 방대 손님들 없으면 말이에요. 컴퓨터에서 고수도 받고 있어요.
컴퓨터 있어요. 전부 다 고소가 돼 있어요. 우리 기업에서 그런 거 보면요,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급여 제도는 뭐냐? 기본 급여가 있는 데다가 그 진정 고소 고발건 한 건 해결하면 반리 수당으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한 달 딱 지나면은 사고 건수가 해결 건수 나오잖아요. 그걸 본인은 실적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첫 달 동안이니까 우리 그 같이 들어가잖아요. 5명 있었는데 6명이고 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45건을 했다 그러면 이 친구들 20건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급여를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생각할 때는 성병조가 좀 운이 좋아가지고 저기 많이 해결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저는 한두 달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 달에 나가도 약 격차 두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우리 노동청장이 이 사람을 불렀어요. 정규퇴직에서 노동청장한테 선배예요. 선배님, 저 성병조 조정관을 좀 바꾸기 좀 좋겠다고. 대한민국이 이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 근로감독 과장으로 퇴직하면 지금 선배잖아요. 선배님, 제발 내가 좀 불편합니다. 그 성병조를 한 번이라도 좀 이겨달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 또 영어를 하잖아요. 외국인은 또 영어를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 이 친구들은 나중부터 뭐하냐, 얘를 흉내를 내는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하고 내 흉내 내는 사람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년 동안에 한 달도 내가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거하고 공무원 사회하고 이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로자들이 하도 내가 못 받다 해가지고 내가 또 글을 쓰니까 글을 한번 써야 되겠다. 글 제목 이런 겁니다. 근로자의 권리 주장 앞서서 책임도 완수해야. 글 내용은 좀 길지만은 아주 그런 내용이에요. 근로자의 권리 주장에 앞서가지고 책임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권고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근로감독관한테 내가 보여줬어요. 네, 이거를 칼럼을 이거까지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노예요. 노예요. 왜? 그 주소를 대구 고용노동청 민간 조정관은 이름 넣었거든요. 그걸 안 넣으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이거 해보면 노동청이 이제 우사단 얘기지. 근데 내가 뭐 계약적으로 들어가고 내 돈 내지는 않잖아요. 근로감독관장 노역하는 거를 하고 내가 솔직히 조선일보 보내려고 하다가 조선일보에 그걸 보내면 민노총하고 한노총한테 다 해서 못 견딜 거예요. 네. 근로자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래서 단계를 낮춰가지고 영남일보에 넣었잖아요. 영남일보 칼럼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를 안 넣었는데 그거를 쓰고 나니까 대구에 있는 사업주들이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노동청에 이거 직원이 이런 글 쓰면 나도 처음 봤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점심 사주겠다 밥 사주겠다고 전화 오는 거예요. 맞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노동청인데 근로자의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맞죠? 그죠? 노동청에서는 뭐 내보고 나름 나가겠다. 이것도 하나의 바른 소리잖아요. 막 사업주들이 난리 나쁜 거예요. 처음부터 밥 사주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불평한 사람 그걸 내가 카피를 해가지고 그걸 줍니다. 내 속마음은 이런데 노동청이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좀 다 이해 다 해요. 그래 그 용지 카피한 그걸 줘가지고 문제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주하고 들어져 있습니다. 내 앞에는 고향이 집니다. 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그 근로감독과장 주인들 있죠. 그 사람들 둘이 싸움에도 말리지 못해요. 내 앞에 둘이 나가지면 사업주하고 근로자한테는 몇 가지 세 가지 조건 됩니다. 사장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막말하지 말아라. 말 놔주지 말아라. 두 번째 근로자 그 사장님한테 얘기 갖추고 감정 끊어내지만 시간을 내가 할애해주겠다. 사장 3분 하면 이어 3분 하겠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해결을 못하면 내가 결론 내리겠다. 동의하겠냐? 하겠다. 약속하겠다. 얘한테 오면 거의 해결 다 하고 나가는 거야. 다 그것을 이 다음씩 사장하고 근로자하고 싸움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고받고 얘한테 오면 공장 못해요. 용산하지.
사장한테도 그대로 김 사장 그렇게 하니까 근로자가 지금 문제인 거 아니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식으로 공무원 사기를 본다 그러면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 못하는 거는 전부 다수를 다 피해를 주잖아요. 맞죠? 시간 없이 또 하나 더 할게요. 보건소. 그 보건소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큰 겁니다. 한 번은 건강검진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들렸어요. 그는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서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 갔더니만은 그 처음 갔어요. 이제 접수를 하고 2층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그 다음날 건강검진서를 받으러 가더라고요. 결과를. 근데 처음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 가도 공무원들이 빈득빈득 쳐다보기만 하고 인사도 없어요. 야, 이건 진짜 아니구나. 내가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수성구 보고서입니다. 바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수성구가 제일 앞서간다 그러잖아요. 야, 이건 아니구나. 2층에 가보니까 노인들이 쫙 소파에 앉아있어요. 뭐냐? 이거 혈압을 재는데 혈압은 시간에 따라 좀 달라지잖아요. 정상 혈압이 나오도록 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그럼 나도 이제 하고 건강검진을 다 하고 이튿날 건강검진 결과서를 받으러 가는데 그 결과서 글이 좀 작아요. 이런 거 보니까 기가 차는 겁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과연 있어주냐. 건강검진서에 보면 글이 좀 작아요. 나이 든 사람 잘 안 읽어요. 그 내용이 개판인 거예요. 몸무게가 키로 가지를 안 했나 막 있자.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색약입니다. 색약을 표시해. 색약도 글자 다르게 써놨어요. 뭐 신고를 그도 그 실적부터 틀려. 그러나 제인제 판정이 나와요. 의사 판정했는데 불합격식으로 판정해 놓은 거예요. 내가 그 용서합니까? 계장들을 불렀죠. 바로 내가 카피를 했어요. 그나도 가서 찢어보면 끝나버리잖아요. 카피 앞을 가지고 보내야 돼요. 키고 뭐고 위에 잘못 적은 거는 자기도 금방 못하는데 그럼 색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옛날에 생명 하는 게 있어가지고 생명은 그 미술도 전공하고 의대도 못 가고 이런 적이 있어요. 요새 그런 게 아무도 없어요. 생명보다 약하게 색약이거든요. 그 얘를 밑에 판정에다가 불합격 판정을 해놓은 거예요. 당신네들 정신이 있나 없나 말이야. 정부에서도 법적으로도 이거는 질병이 아닌데 불합격시키는 거 아니야. 저들이 막 비는 거예요. 위에 잘못 적은 것 때문에. 잘못 적은 거 한 번은 봐야 되는데 몸무게가 키로 갖다든지 뭐 몇 개 있어요. 잘못된 게. 그 마지막에 색약 그걸 제시했더라고요. 그 사람들 뭐라 하라고 하면 색약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의사님이 한대. 그 정년퇴직하는 의사들이 뭐 한 여자가 둘이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의사한테 갔어요. 위에는 자기 잘못을 빌었기 때문에 의사한테 이야기해요. 의사 뭐라 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 선생님 처음 봤으면 하는 거예요. 처음 봤으면 하는 거야. 그 내가 지금 내 이야기 잘 들으라고 내한테 잘못하면은 어떤 벌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를 각오하라 이래요. 응? 미리 공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뭐냐면 거리 작아가지고 그래도 이루는 사람도 없고 이거 이루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이거야. 내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야겠냐. 고치겠냐 안 고치. 만약에 안 고친다 그러면은 나는 언론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그저 공지를 해보려고 생각한 거예요. 언론인들 또 저기에 불타는 친구들 동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우리 감수죠. 이야기해보면 대충 알잖아요. 했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걸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앞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날 보건소장이 없더라고요. 그 과장한테 이야기했어요. 보건소장한테 분명히 보고를 해라. 보고가 보건소장이 나중에 결과를 해야지 안 되더라. 보건소장이 연락 안 하세요. 기분 안 좋죠? 얼마 후에 수석 부총장을 만났어요. 부총장이 부총장 이러면 안 됩니다. 수석은 뭐 잘 나간다 해서 샀는데
내가 보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울고 하더라고. 보수 얘기했잖아요. 이런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행조치 시키는 게 여태 보수는 연락 안 왔다나 나 섭섭하다.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그러나 그냥 집 왔는데 조금 전에 보수에 전화 왔어요. 내한테 수석구청장이 이제 부청으로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다 전화해서 보수에 성병조 안 하잖아요. 안다요. 왜 그 문제 있어서 이야기 안 해요. 보건소장이 막 빌어서 난리 나쁜 거예요. 내한테 싹둑 빌어 전화 왔어요. 그래 보수장이 있어요. 그래 수석부가 좀 앞서간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내한테 얘기 준다고 나 섭섭하지 않는데 아니 당신들 빌었다고 그러는 게 이 모습이 뭐냐. 그래가지고 막 보건소장 빌고 또 밑에 과장도 전화가 빌고 도저히 여기서 못한다 얘기했잖아. 며칠 있다가 선생님 우리 보건소로 초청 한번 하겠습니다. 왜 초청한다 내가 특강을 한번 해달라 이거야. 특강을 한번 해달라 이거야. 6시에 퇴근을 하니까 6시부터 7시 반까지 6시부터 조금 아픈 것 같아요. 1시간 반 동안 특강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거 좋다. 때려봤다. 이제 특강할게. 준비 완성했잖아요. 자기들은 나무라는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공무원들 잘하는 거 90%, 못하는 거 한 5% 넣었어요. 위에 수석 보건소장하고 과장들 다 앉고 파견지에 나가서 다 불러드리니까 93명이나 해요.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 다 해. 그거를 하고 나니까 감동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아 우리의 잘못이 뭐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 공무원들 절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아까 우리 영산 우리 고향분 한번 인사 한번 드려봐요. 공무원들이 더대บิ๊ 쫓아오는 거야. 선배님 저는 창녕 김국입니다. 저는 영산입니다. 후곡입니다. 창녕 고향 같은 동양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네. 그래서 보건소장이나 과장들은 너무너무 그날 보따리도 상당히 큰 거 사주더라고요. 원고는 상당히 분명히 챙겨놨더라고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실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공무원 사회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잘못되면 누구나 바꿔야 되잖아요. 이 도전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들어갑니다. 이 경찰관 나한테 이야기 마지막 하려고 영남으로 가려고 이런 사례들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겁니다. 이야기 마지막 할게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 문협회 우리 친구들 왔다마는 대구 우리 문협회 1200명 있는데 이 이야기 처음 합니다. 문협회에서 회원들 문제 있는 거 저한테 전화 많이 합니다. 근데 해결사입니다. 법적인 문제, 노동적 문제, 그외 그런 문제. 근데 해결 많이 해줬어요. 개인적으로 고마워서 그 사과를 보내주는 우리 회원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네. 실전 경험이 있잖아요. 싸움 3단이잖아요. 그러잖아요. 태권도 3단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찰관요. 날라갔어요. 이 뭐냐? 이해 못할 경찰관이 싫습니다. 요 영역 어떻게 끝낼게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와이프하고 창원에 부상을 가는 길이에요. 남지 좀 지나니까 전화가 걸려간 거예요. 비가 많이 됐어요. 와이프 전화를 옆에 받는 걸 보니까 내가 운전했어요. 좀 낯선 전화예요. 내용을 들으면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대충 보니 경찰서예요. 그 시간이 한 10시 됐는데 11시까지 경찰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창원에 가지 않아. 그래 와이프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물었어요. 낮에 호천날인가 접촉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그 펜마트 앞에서 와이프 차가 있는데 여성의 차가 들어가가지고 여성 차가 나중에 딴 데서 그 끌고 나놓고 우리 차가 끌고 당기고 해가지고 와이프를 완전히 덮치기를 뒤집 씌운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틱택을 했는데 와이프 차가 안 끊긴다는 걸로 그게 됐는데 그 여자가 경찰서 바로 이야기 북부경찰서입니다. 북부경찰서 그 교통과에다가 신고해버린 거예요. 뺑소니로.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오늘 저녁 11시까지 경찰이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 전화 말 받았어요. 경찰관하고 이야기하면 대충 알아요. 그 사람들.
근데 내가 자주 얘기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 비가 오고 지금 창원에 가는 길인데 내일 몇 시까지 경찰서 가겠다. 약속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음날 경찰서 가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유사한 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경찰서에 그 교통과가 있는데 교통과에 그 수사관이 있어요. 경도 수사관. 한 사람이 있고 옆에 팀장이 앉아 있어요. 둘이가. 그 팀장이 옆에 듣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주고받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보니까 할 이야기 너무 많은 거예요. 와이프 일반적으로 원래 이렇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통수사관이 뭐냐 뭐니 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해요. 이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기분이 들면서 이거 범칙금을 끊는데 23만 원 끊어주더라고요. 23만 원 끊어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허한 겁니다. 좀 싼 겁니다. 이것만 해결하고 가면은 끝납니다. 싼 거 같이 잘 봐주는 척 하더라고. 그 북부경찰서에 그 대우은행이 있거든요. 내 나오면서 23만 원 카드 끊어주고 끝내보려고 했다가 이건 안 되고 너무 억울한 시간이 돼가지고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펜마트에 그 다음 날 내가 다시 나갔잖아요. 펜마트에 내가 승부를 주고 그 CCTV가 있어요. CCTV 다 돌렸잖아요. 돌리니 그런 모습이 다 나와요. 우리 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경찰관들은 나는 조져야 되겠다 이거네. 이놈 목사님도 그 여자한테 뭐 얻어먹을지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당하게 하는 놈들 나 용서 못한다. CCTV 전부 다 내가 청사했죠. 북부경찰서 전화했어요. 그 팀장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팀장, 벌써 이 팀장은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수사하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자기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를 이 팀장은 관록이 있어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아는 거예요. 대화할 때. 그 내가 나 도저히 참지 못한다. 재수사자. 만약에 재수사를 안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보고를 하는지 각오하라. 이야기 때문에 겁을 내면서 알아요. 그래가지고 재조사하는 날 그 교통 그 조사 차량이 있대요. 그게 담당하고 팀장 둘이가 나왔어요. 그 나올 때부터 벌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도 불렀어요. 여자 차 대고. 그러면 우리하고 교통사고 부위도 보고 내 CCTV 하니까 이 팀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그래 팀장이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차고 있었는데 지금 수사관이 기분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죄송합니다. 저 비니까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사관한 조사 담당자한테도 사과를 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그 경찰서 보내가지고 이게 사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무고죄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자한테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사관하고 유일하게 빌었어요. 그러면서 참 오전에 내한테 가더라고. 그 영수증 23만 원 낸다 하더라고. 내 안 낸다. 그거 내지 말라 그래. 그걸 은행 내버리면 바로 잡기 어려운 모양이에요. 예, 오자마자 그 영수증을 자기 받아 갔어요, 자기들이. 예, 돈을 내버리면 이거 뒤바꾸기 어려운 모양이에요. 기종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수증 자기 받아가고 둘이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두 사람이 그렇게 잘못해서 비니까 두 사람은 내 용서하겠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까지. 그래 또 글 쓰는 사람도 글쓰기 있잖아요. 이렇게 당하는 우리 일반 시민 많겠다. 그래서 내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영락을 칼로 썼잖아요. 이해 못할 경찰관 실수. 나중에 내용을 읽어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쓰고 현안을 보내니까 이 신분사서 이 실을지않아요. 실을지를 많이 검토를 합니다. 왜? 경찰관이잖아요, 상대가. 그래서 언론사에도 현안을 상대 용기는 이거 글을 실어준 거야, 얘한테. 그래 그때 내가 미국 간다고 인증모함이 있었는데 전화 걸려봤어요. 영락이고 부장이 선생이 대구 시경에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 이거 뭐 경찰관이 난리 났다 이거예요. 그 경찰의 날을 조금 앞두고 있었어요. 그게 이 경찰관이 수치가 이거 돼가지고 이놈들 도저히 용서 못한다 이게. 그래 내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라. 내 미국 가면 번호 있다 보니까 그때 전화해. 전화번호 가르쳐라. 안에다 오니까 전화 대우시경에 전화 왔어요. 우리 계셔서 경찰관 이름하고 묻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차마 그 이야기는 못 하겠다. 그 가지고 그걸 하려면 제가 그걸 못 밝혀내면 제 위에 분들 끊임없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그럼 개장이 안 되면 과장이 안 되면 막 이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내고 나니 또 위에 올라와서 전화 왔어요. 제발 좀 가르쳐주십시오. 그거 왜 가는 거예요? 우리 교육용으로 써야 되는데 교육용으로 막 아는 척하면 될 거 아이가 말이야. 어? 뭐 경찰서 뭐 성모시라고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된다 이게. 근데 그러면은 알고 싶으면은 내가 압축시키 줄게. 대구시는 경찰서 8개 있는데 5개 압축시키 줬어요. 동서남북 수성. 내가 저 수성에서 하니까 수성경찰서입니까 하더라고. 그 수성경찰서 아니다. 그 동서남북 수성까지 5개 되잖아요. 3개. 뭐 달성경찰서, 뭐 달성경찰서, 뭐 성서경찰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 해주니까 나는 그걸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경찰서 전보에가 나오는데 보고 경찰서 교통과정이 날아가더라고요. 밑에 놈들 어떻게 처벌받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편은 사실 미안하지만도 이런 일이 내가 제게 합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하고 뭐 글을 쓰고 하지만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그 효과면이 없는 거 아니냐.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사례예요. 이거 그 자동차 등록 사업을 잘한 것 때문에 연계시키 준 것도 있고, 그 문화예술회관 뒤에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그것도 내 한마디에 테니스 코트 해결해 줬어요. 예총 회장도 안 되고 그 우리 문인 협회장도 안 되는 거 내 한마디로 테니스 코트 사용 해결해 줬잖아요. 급수를 알잖아요. 우리 저 지부수 회장이랑 전대 이야기인데 오늘 이게 처음 이야기하는데 요약은 고용노동청 석유 판매소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법적인 문제들이에요. 시범적으로 몇 놈을 딱 처지하면은 진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좀 이거 불리기 받아서 정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협박 전화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사이들은 와이프가 좀 그렇게 하지만 저는 잔잔한 데는 관여를 안 합니다. 좀 큰데 뭐 내 개인적인 이익을 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쭉 살다 보니까 뭐 후회는 없어요. 아마 이런 게 우리 신한국 운동의 정신 아니겠느냐. 그 나중에 나옵니다만 내가 저 돈 문제, 여자 문제도 그 최고의 정직은 최고의 부입니다. 술돈 여자 문제를 하면서 경북대 김성희 교수를 얘기했습니다. 대학 1학년부터 삼도동에서 다이어트 회의를 받을 때 김성희 교수 항상 부탁하는 거 아까 얘기했거든요. 대학생들한테 제발 남자들은 좀 참아라.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참고 돈 문제 여자는 시와 장소에 관계없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싸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저는 법조인이나 누구한테도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사설을 얘기해 누구 편에 썼지 함도. 그래 나는 눈총을 입상 눈총을 많이 받았어요. 왜? 내 편이 대좀 좀 해줬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바른 길로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 신부소 회장님 왔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해결하는데 앞장섰어요. 왜? 내용을 아니까 그릇된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선뜻 다시 준 겁니다. 당시 제가 잘못된 게 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이해를 하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걱정 못 하잖아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생활했을 동안 정말 이렇게 사는 사회가 바른자가 사회고 우리 정치나 어디에 썩었다는 우리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정치에도 또 한번 나가세요. 그 얘기 내지만 안 했는데 일찍 내가 정치에 대한 포부가 있어가지고 지방의회에 고향에서 도전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했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선거를 한다. 돈 달라는 놈들 돈 하나도 안 줬어요. 돈 안 주면 안 됩니다. 밀고 하는 놈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그만두고 생각하다 끝까지 선전하자. 돈 하나도 안 쓰고 패배했죠. 뭐 정직하게 지는 건 좋대. 30, 80%는 난 잘 딴 거예요. 시골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쓰고 나서 글을 쓰니까 글을 썼잖아요. 인터넷에 차이 바로 나와요. 6개월간의 휴역. 내 선거 과정입니다. 6개월간의 휴역. 6개월 동안 시골에 이야기했다. 글을 썼잖아요. 어디로 보냈냐? 경남 성만에 보냈는데 경남 성만에 그런 책을 발간한다. 중앙성만에 보내라고 하더라고. 과천에 중앙성만에 보내니까
선거를 경험한 사람이 이런 글 쓰는 건 처음이다 이거예요. 연간집이 몇번 나오는데 얘가 최고로 페이지가 많았어요. 그 누가 제일 먼저 봤나요? 황현우 판사가 제일 먼저 봤어요. 이 판사들이 선거 관련자를 많이 하거든요. 판사들한테 그 책이 다 가요. 어이, 내가 또 말하는 성수배 이번에 저 선관위 연간집에 성수배 글이 나왔대요. 나는 보기 전인데 그래가지고 선거 과정으로 그러고 선거를 치는 사람이 그런 걸 쓴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 원본이 그때 30만 원 받고 1년 지나니까 선관위 과장이 또 전화 왔어요. 성 선생님 그 6개월 한 유형 판권을 좀 넘겨달라 이게. 왜? 자기들 교육을 마음대로 써먹겠다 이게. 그걸로 쏘는 사람은 많이 이러면 좋잖아요. 돈 한 푼 안 받고 판권 넘겨줬어요. 중앙선관위 어떻게 써먹는지 모르겠어요. 선거를 치는 사람이 자신있게 글 쓰는 경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솔직히 많이 하면서도 후회 없이 정직하게 정직을 산 게 큰 재산이 됐다.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그것도 뭐 3배로 받은 것도 돈 번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내가 2억 번 것도 있어. 2억 번 거. 어마어마하죠 2억. 그 이야기 하면 길어진대. 내가 오늘 처음 이야기합니다. 2억 벌었어요. 부당한 사람한테 공격을 해가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오늘 처음 2억 처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진짜 우리 형제들도 몰라요. 2억 버는 거 이야기하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한다는 거는 당연하지 못하다. 제가 저 시간이 돼가지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질문하셔도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든 김에 저기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황보식 교수님 오셨습니다. 황보식 교수님 잠시 서주시죠. 라고 하십니다. 다음 기회에 강의를 한번 모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중만 시인님 잠시 서주시죠. 12년간 하루도 안 빼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십니다. 12년간 우리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서정아 기사장님, 고문님부터 많이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문학 박사인 김종환 박사를 모셔서 옥편 속에 들어있는 4대 사상, 옥편 속에 한자 속에 들어있는 4대 사상에 대해서 강의를 청해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영국에 비롯해서 프랑스에 가면은 각 가문마다 문장이 있습니다. 방패 문장도 있고 칼 문장도 있고 그 문장을 알면은 유럽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영국에서 유학한 박사님 한 분 제주도에 계시는데 12월 첫째 주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우리 인성대학원은 2023년 2학기 강의는 마치고 내년 3월 달에 다시 개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락해 주신 성병저 강사님 모시고 다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잠시만요. 세 분 더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목사 언제 오셨나요? 일본으로 내가요. 일본에 내가 진짜 겠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좀 웃어라. 고맙습니다. 뭐 사진을 찍으면 웃어라.